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랠리입니다. 상한가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준비한 영상은 바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영상인데요. 유한양행 말고 제약바이오 FDA 승인 2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 워낙에 요즘 잘 가고 있는데요. 이 섹터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서 언제까지 갈 것 같은지, 그리고 그 속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우리 감사한 분들이 있죠. 저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지금 현재 자료집은요. 바로 2차전지 자료집, 그리고 AI 반도체 자료집, 그리고 2024년도 바로 대선 테마 자료집입니다. 총 3가지의 자료집을 싹 다 준비해 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업종, 관심 있는 업종에 맞춰가지고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3가지의 자료집이고요. 각 자료집들마다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싹 다 보기 좋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 자료집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필요하실 때 꺼내 쓰시기 좋아요. 항상 설명드리지만 급할 때 내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고퀄리티 자료 안 나옵니다. 이미 고퀄리티로 정리된 자료 내용을 가지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쓰기 좋기 때문에 자료집을 이미 미리미리 받아두는 거예요. 100%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무료 자료집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그 어떤 기업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약바이오 언제까지 잘 갈 건데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왜? 꽤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미 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장주인 유한양행,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엄청 많이 올랐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파동이 이미 50%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시가총 50%가 더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언제까지 괜찮을 것 같느냐, 언제까지 대세 파동이 나올 것 같느냐, 이게 가장 첫 번째 의문을 풀어볼 거고요. 자, 그럼 언제까지 나올지 대충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공략해 볼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을 이미 편입해서 많이 들고 계신 분들에게도 필요한 영상이죠. 언제까지 갈지 뭐 나오니까. 그리고 새롭게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종목까지 공개해 드릴 테니까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언제까지 갈지 예상하기 보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왜 상승했는지를 하나씩 파보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확실하게 올라가는 시기는 2025년도 1분기 정도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2분기까지야 가능성이 있긴 한데 2분기부터 힘이 약해질 것 같아요. 못해도 2025년도 1분기인데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간 이유인 금리나 기대감이 슬슬 다 소멸될 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일단 이번 연도까지는 어느 정도 인하를 1% 정도를 인하를 시켜놓고 이미 0.5포인트 인하했죠. 이번 연도까지 1% 정도 인하하고 이번 달을 포함해 이번 연도 올해는 1% 인하하고 내년도에 1% 정도 인하를 할 건데요. 내년에 도대체 언제 인하할지를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나온 건 언제냐? 이번 연도 1월 달 인하예요. 그죠? 이번 연도 1월 달 인하는 요건 확실해요. 근데 내년도에 언제 할지는 몰라요. 까딱 잘못해서는 내년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제약바이오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만큼 이 재료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시기가 이번 연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더 넓게 봐서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금리 인하 확실한 기대감이 좀 기대감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냥 금리 인하가 뭐 얼마나 제약바이오한테 대담한 영향을 주느냐? 제약바이오의 부채 비율 때문인데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요, 극과 극이에요. 그 기술 하나 잘 잡은 기업들, 약 하나 잘 만드는 기업들은 굉장히 돈 잘 벌고요. 약 뭐 아직 못 만든 기업들은 수백억에서 수천억 정도의 자금이 매년 나갈 만큼 비용이 굉장히 높아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약 제대로 만들면 대박치고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굉장히 쪽박을 찰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만큼 좀 도전적인 업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적인 업종에서 부채, 대출을 해가지고 부채를 통해서 자금 조달해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부채 비율이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도에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 부채 비율 82%, 73%였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자 2024년도 최근 들어서 보면 부채 비율이 평균적으로 45.9%까지 줄어들었어요. 부채 비율이 줄어들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 기업은 기술 하나 보고 가는 기업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은 사실 실적 보고 가는 기업이 아니에요. 뭐 물론 바이오시밀러, 삼성바이오닉스, 뭐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이 정도야 그래도 좀 볼 수 있겠죠. 그거 이외에는 사실 이 그 재료로 보는 기업들이지 사실상 매출로 보는 기업들, 매출이 좋으면 더 좋죠. 셀트리온 정도까지 매출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 실적 자체로 움직이는 기업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실적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부채를 줄였다라는 소리는 투자를 줄였다는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미래를 위한 연구 개발이 중요한 미래를 위한 연구 개발이 위축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게 금리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간 금리가 슬슬 낮아지기 시작했잖아요. 다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씩 더 자금을 융통해서 조금 더 싼 이자로 자금을 융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한테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단순하게 이자가 싸지니까 자연스럽게 부채 비중이 줄어들어서 뭐 이자 부담이 덜해져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게 가장 첫 번째 이슈인데 이게 앞서 뭐라고요? 이제 이번 연도가 확실하고 내년부터는 언제 인하할지 모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만약에 또 이루어지더라도 초에 한 번 정도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2025년도 1분기가 제약바이오 이 금리 인하로 인한 기대감에 올라간 시기는 딱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도 봐야겠죠. 대규모 이슈의 지속입니다. 결국 제약바이오는 재료가 중요해요. 실적 개선 좋죠. 근데 재료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누구 덕분에 굉장히 잘 갔죠? 바로 지금 현재 보신 바와 같이 이 제약바이오 시장에 우리나라가 좀 지지부진했었어요. 뭐 미국에 뭐 그 다이어트 치료제 한다고 하면서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는 일라일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대세 상승을 이어갔는데 한국에는 다이어트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 대단히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기업들이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소외됐었는데 이 소외된 시장을 바꿔놓은 게 유한양행입니다. 단추를 풀고 있었네요. 깜짝이야. 아무튼 중요한 건 유한양행이 새로운 FDA 항암제 신약을 통과시키게 되면서 기대감이 생겼고 최근까지 기대감에 계속 매출 성장을 기대감 계약 연속된 계약이 터지게 되면서 기대감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길리어드하고 1,077억 규모의 치료제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기대감 들어오면서 주가가 또 최근에도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한양행이 이제 슬슬 재료가 슬슬 소진됐어요. 그럼 다음 기대감 바라보시는 건 HLB거든요. 뭐 유한양행하고 함께 최초의 항암시장 타이틀을 놓고 싸웠던 기업이죠. HLB 이제 곧 일정이 결정이 됩니다. 최근에 재심사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 정도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저도 여기까지 전달해드리는 상세한 게 중요합니다. 이제 곧 재심사 요청을 했는데 이게 곧 클래스 1일지 2일지가 결정이 됩니다. 클래스 1, 2이 뭔 소리야?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클래스 1, 2 어떤 거에 지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발표 일자가 다릅니다. 일단 클래스는 언제 정해지냐? 재심사 서류를 9월 20일 날 냈어요. 그리고 30일, 1개월 이내로
이 클래스 1이 될지 2가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10월 20일 안에 결정이 될 거예요. 아마 10월 20일 정도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클래스 1에 속할 경우에는 2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그럼 이제 11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접수일도부터 2개월밖에 조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호재일까요, 약재일까요? 호재죠. 통과시킬 것 같으니까 2개월 안에 한다는 얘기예요. 클래스 2일 경우 6개월 정도 기간을 두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빠르면 뭐 재료 소멸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정말 좀 클래스 2에 될 경우에는 6개월 걸립니다. 지금 몇 월 달이죠? 9월 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개월이면 며칠이죠? 2025년도 지금도 6개월 지나면 3월 24일, 20일입니다. 이게 뭐 이 개월 수도 다 그 재료 지금 이제 이제 그 재심사 이제 요청한 다음에 기준에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월 말이에요. 예, 이 3월 20일 2025년도. 그래서 빠르면 더 빠르게 소멸될 수도 있고 정말 늦어도 2025년도 내년 3월이면 내년 1분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재료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재료 입장에서도 정말 길게 보더라도 이때까지는 재료가 소멸되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정도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슈 측면에서도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이벤트가 내년 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시죠? 바로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입니다. 뭐 순서 제가 말하는 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지금 현재 이게 2025년도 1월 13일 날짜 중순쯤에 열리는데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요거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가장 큰 행사에서 가장 큰 딜이 오가기도 하죠. 가장 큰 이제 기업의 대표적인 기술력을 공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자신의 기술력을 판매하거나 혹은 자신의 FDA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을 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약품들이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함께 협업을 맺기도 하는 장이 바로 이런 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딱 이때 시기가 1월달 있잖아요. 이것도 2025년도 1분기 안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당 일정도 남아있다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이 내년 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을 배제한 미국 생물보안법 법안이 하원은 이미 통과했고요. 미국 하원. 미국은 보통 하원하고 상원하고 국회의원들이 둘로 쪼개지는데요. 하원은 임기가 좀 짧고요. 상원은 임기가 좀 깁니다. 누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두 그룹이 다 법안이 통과되고 이 두 국회의원 그룹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에서 둘 다 통과가 되고 나서 대통령 서명이 이루어져야지 그때부터 법이 법이 이제 시행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생물보안법이라고 해서 중국을 배제시키는 법입니다. 한국에게는 굉장히 기회죠. 특히나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SK 뭐 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재료에 대한 결과가 빠르면 내년 3월달 정도에 지금 국회에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아직 미정이에요. 완벽하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미 하원을 통과한 상태에서 상원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 상원 통과를 앞두고 저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바로 대통령 선거가 이번 연도 11월에 벌어지고요. 이 선거에 당선된 대통령이 바로 뒤이어서 1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뭐 할까요? 내가 어떤 정책으로 국가를 앞으로 5년 동안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법안이 나오겠죠. 안 그래도 이번 연도 연말에 부채 한도 협상을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을 찍어가지고 자금 조달해가지고 정책 내놓기 딱 좋겠죠. 이런 정책들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시기가 1월 20일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요. 새로운 국회, 새로운 법을 내놓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 이게 결국 국회 통과돼야지 시행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시기가 오기 때문에 미국의 생물보안법도 맞춰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중국 규제 이슈는요,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지지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이슈가 다시 한번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안 그래도
통과 가능성이 이미 7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1분기예요. 그래서 모든 일정 자체가 내년 1분기까지는 살아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살아남아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업을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까? 유한양행이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저희는 HLB를 공략하기는 좀 실적이 좀 아쉽다라고 설명드렸죠. 뭐 왜냐면 저는 이제 너무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좀 개인 매매를 하면 HLB 하겠죠. 근데 공개적으로 이제 종목을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변수가 최대한 없는 종목을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 종목에서는 ABL 바이오가 매우 좋아 보입니다. 이거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이미 한 차례 수익을 한번 봤습니다. 저는 근데 계속 갈 수 있다고 봅니다. ALB 바이오는 왜 좋냐? 심플합니다. 유한양행한테 추가적으로 준 약품이 있는데요. 2018년도 ABL 바이오로부터 들여온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이 YH32367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2의 렉나자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김열홍 지금 이제 R&D 총괄 사장님께서 JP보건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죠? 이 뭐 알레르기 치료제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항암제가 제일 돈 잘 되기 때문에 이중항체 파이프라인 항체로 인해서 암을 치료하고 이중항체 새로운 기술이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술 수출되기 좋거든요. 그래서 유한양이 다음 밀고 있는 바로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이 중요해 보인다. 이게 바로 이 ABL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YH32367이 뭔지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는 이거 이중항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의 다른 항원의 인식 동시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입니다. 기존의 한 개 항원만이 타겟할 수 있는 항체 치료도 우수한 효과를 나타냈지만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암을 잡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항체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두 개의 항원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하거나 한 번에 여러 개의 활성을 조절해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약을 이제 또 따로 복용해야 되는 걸 한 번에 적용할 수 있게 이중항체 A, B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정확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적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중항체는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면역항제, 퇴행성 질환, 신혈관 억제제 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나 항암제에 사용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최근에 이제 ABL 유한양행에서 지금 렉나자가 통과가 됐는데 렉나자도 병용요법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약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함께 적용을 해가지고 암을 개선시키는 건데요. 뭐 요즘에는 이제 단독 병용 단독 적용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최근엔 두 개의 약품을 섞어서 두 개의 효과를 내서 더욱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특히나 이런 게 이중항체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죠.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게 다음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유한양행이 옛날부터 밀고 있던 걸 밀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약품을 뭐 또 사오기진 않았기 때문에 이 ABL 바이오의 제품을 계속 밀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나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번에 2025년도에도 방문해서 주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당된 이슈 잘 주목해 보시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를 내년 초 정도까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종목이단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집 드리고 있다 설명드렸죠.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가 100% 무료로 모든 정보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상한가리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냐? 지금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상한가릴리 메인 화면인데요. 급등천주, 단기적인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이 필요해요. 급등천주. 나는 단기적인 급등 시황, 어떤 오늘의 주요 뉴스가 뭔지, 그에 따라서 올라갈 종목이 뭔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장전 시황, 오늘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급등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시면 급등 포착 자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싹 다 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자료집도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보시면 2024년도 자료집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릭하시면 다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 이외에도 뭐 급등주현주,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장전 시황, 장시작 전에 해외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전일차 상승 종목은 뭐였고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확인하시면 좋겠죠. 이런 내용들은. 그죠? 전일차 상승주는 왜 봐야 되냐? 보통 이런 상승이 계속해서 다음날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속 보시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모든 자료를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 보세요.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근데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됩니다. 심지어 아이디는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 설정이 났으니까 가장 안전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죠. 얼마나 깔끔하게 운영하는지 알고 이해되시죠? 어떻게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느냐?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급등천주 이런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용약관 동의 체크,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요.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 골뱅이 네이버.com 혹은 뭐 구글이면 구글.com 뭐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작성하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로그인하시면 되니까요. 이용해 보시면 되는데 로그인하실 때 꼭 중요한 거 로그인 상태 유지를 꼭 체크하세요. 뭐 네이버 아이디에 골뱅이 네이버.com 걷고 비밀번호 적고 로그인 상태 유지. 왜? 매일 급등 추천주, 매일 시황, 매일 정보를 내어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매번 볼 때마다 로그인하면 귀찮겠죠. 무조건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매일매일 보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확인하셔서 급등주 시황글 자료들 그리고 자료집들 꼭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엔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은 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단 1%라도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높은 확률의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 채널 매일매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독 버튼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벌써 8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앞으로 9만 명, 10만 명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들 더욱더 많이 내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